아프다니까 전화 한 통 없더라. 내 사정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더라. 웃을 땐 곁에 있더니 울 땐 사라지더라. 위 세 줄의 대화에 노년의 인간관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땐 같이 웃고 놀아주면 그게 친구라고 믿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깨닫게 됩니다. 좋은 날엔 누구나 내 옆에 있지만 힘들고 초라해진 날엔 옆에 의자에 함께 앉아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생 친구라 부르지만 막상 내 인생이 흔들릴 때는 방관자가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이유 5가지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이 들수록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괜히 더 피곤해지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노년 모임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대화 주제는 자식 자랑과 병 자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고개 끄덕이며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번 반복되면 마음이 무겁고 귀까지 지쳐버립니다. 남의 손주 사진을 억지로 칭찬하고 병원 검사 결과를 시시콜콜 들어주다 보면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질 때 그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한 건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고역을 견딘 거였다는 것을. 서울에 사는 김태순 씨는 매주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은 웃음보다 한숨이 많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친구 한 명은 아들이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는 얘기를 30분 넘게 늘어놓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무릎 수술 경과와 약 부작용 얘기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날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들은 얘기, 심지어 세부 내용까지 똑같았습니다. 김태순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 횟수를 줄였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박영호 씨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식 자랑이 시작되면 그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병 자랑이 이어질 땐 그 얘기는 나중에 듣자며 가볍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구 관계를 유지했지만 불필요한 피로를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건 성격이 강한 사람이나 가능한 방법이지 듣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문제는 이 자랑 대화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기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와 부담, 심지어 열등감까지 남깁니다. 자식 자랑은 나는 왜 저렇지 못했나라는 자책을 불러오고 병 자랑은 불필요한 건강 불안을 심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남의 병세를 듣다 보면 없던 증상까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불안이 커집니다. 한 번은 친구의 병 자랑이 김태순 씨를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증상 나도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불안과 검사 비용, 그리고 검사 전날 밤의 뒤척임까지 그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내 일상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게다가 자식 자랑과 병 자랑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듯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주는 피로감은 똑같습니다. 한쪽은 나는 못 가진 것을 느끼게 하고 다른 한쪽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두 감정 모두 마음의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노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자식 성취나 병원 진료 기록을 듣는 데 쓰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과감히 친구를 줄이고 어떤 이는 대화의 경계를 세웁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건 세상사가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의 끝없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얘기만 끝나면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이런 피로감을 주는 대화가 아니라 진짜 위로와 공감을 주는 대화라는 것을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는 오래됐지만 신뢰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쌓이면 우정도 깊어진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서로의 약점과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정보가 언젠가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단점마저 웃고 넘겼던 사이가 나이 들어서는 그 단점이 비난의 소재가 되고 뒷담화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은 현실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대전에서 사는 최정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똑똑히 겪었습니다. 함께한 세월 동안 서로의 집안 사정과 속마음을 다 나눴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 문제, 건강 걱정까지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다른 사람 입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얘기 너한테만 한 건데 어떻게 알았어? 묻자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간단했습니다. 내가 말한 거 나 혼자만 알고 있긴 좀 그렇잖아. 순간 40년의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오랜 세월은 신뢰를 키운 게 아니라 내 약점을 오래도록 쥐고 있었던 거라는 걸. 결국 그녀는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고 남은 건 배신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뿐이었습니다. 반면 울산에 사는 박동식 씨는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랐고 군대 제대 후에도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한 달만 쓰고 줄게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고사하고 1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돈은 내가 선물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박동식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니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연락을 피했고 심지어 모임 자리에서 박 씨를 비웃듯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신뢰를 잃으면 타격이 더 크고 상처는 더 깊다는 것을. 오랜 세월은 기억을 쌓지만 동시에 실망도 축적합니다. 젊을 때는 무심코 한 말이 웃음이 되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말이 상처로 남습니다. 재정 문제, 가족 이야기, 건강 상태처럼 노년의 민감한 주제들이 대화에 섞일수록 서로를 향한 신뢰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히 뒷말은 단 한 번으로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믿고 맡긴 이야기가 다른 귀에 들어간 순간 그 우정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배신을 경험하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이 모두 오염됩니다. 사진 속 웃음도, 여행길에서 나눈 대화도, 함께 겪었던 어려움조차도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말이 오래 믿을 수 있는 친구와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친구를 줄이고 남은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극소수에게만 씁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믿음을 오래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진실을 배신을 겪은 사람만이 뼈저리게 압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차이가 나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 수준과 소비 습관에서 그 차이는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비슷한 형편이었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연금, 재산, 자식의 지원 여부에 따라 생활 수준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정은 더 이상 같은 눈높이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은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은근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결국 오래된 인연도 경제 앞에서는 쉽게 금이 갑니다. 광주에 사는 장순애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친구 김미자 씨와는 30년 가까이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아왔고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김미자 씨가 남편 퇴직금과 부동산 매각으로 큰 돈을 손에 쥔 후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10,000원어치 반찬거리를 함께 사던 친구가 이제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몇만 원짜리 과일 세트를 사면서 이 정도는 먹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장순애 씨는 웃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면 김미자 씨는 해외 크루즈 일정과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장순애 씨는 점점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오래된 우정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박영수 씨는 친구와의 경제적 차이를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둘은 같은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주 1, 2회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퇴직금과 함께 상가 임대 수익을 얻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고 박영수 씨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친구가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골프 모임에도 자주 초대했습니다. 내가 돈 걱정할까봐 내가 다 낼게라는 친구의 말이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박 씨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친구가 계산을 마치고 카드를 넣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번은 일부러 약속을 피했고 나중엔 연락을 아예 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가 계속 작아지는 기분을 견딜 수 없었어요. 경제적 차이는 대화를 바꾸고 만남의 장소를 바꾸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형편이 나은 쪽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기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쪽은 그 생활을 따라가려다 지칩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면과 자존심이 민감해집니다. 돈 때문에 멀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로해도 모임 자리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위축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배려하려 해도 상대가 위축되는 기색을 보면 만남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서서히 끊어집니다. 처음엔 만나도 대화 주제를 조심하게 되고 나중엔 약속을 미루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이유를 말로 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 끝은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경제적 간극이 커지면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노년의 진짜 편안한 관계는 경제적 차이가 적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뿐입니다. 그 외에는 추억이 아무리 많아도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네 번째 이유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예전의 영광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과거의 화려했던 순간에 묶여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착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보지 않고 수십 년 전의 직함과 명예, 돈과 인맥을 자랑 삼아 붙들고 사는 사람과는 대화를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점점 소모시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만 두어야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릅니다. 부산에 사는 윤성호 씨는 30년 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늘 내가 그때는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 매출, 해외 출장지, 사장과의 인연 같은 이야기를 몇십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존경의 눈으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취미나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를 꺼내도 윤 씨는 곧바로 화제를 과거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때 널 도와줬잖아라며 오래전 일을 빌미로 은근히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모임 참석을 줄였고 남은 사람들도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모임에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반대로 전주의 박지현 씨는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시절 지역에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결혼과 육아로 활동을 접었지만 친구 모임에서 노래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줄을 섰다니까라며 옛날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옛 팬들이 보내준 편지를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현재의 어려움과 비교하며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어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화는 친구들에게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추억을 즐기던 친구들도 점점 그 이야기를 피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도 박 씨는 그때는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전화는 잘 받지 않게 되었고 모임에서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과거의 찬란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관계를 위한 양념이어야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자랑은 한두 번이면 즐겁지만 매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히 노년의 우정은 현재의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이야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만 붙잡는 친구는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함께할 미래가 없고 남는 건 추억의 독백뿐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는 사라지고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추억을 소비하는 자리로 전락합니다. 웃음 대신 한숨이 많아지고 공감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오래된 친구라 해도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의 햇빛입니다. 그리고 그 햇빛을 함께 볼 수 없는 친구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놓는 게 더 현명합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5번째 이유는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전화도 자주 하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나누던 친구가 막상 내가 위기에 처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말로는 언제든 연락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좋은 날에만 통하는 빈 껍데기일 때가 많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가족 문제는 젊을 때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친구들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수십 년의 우정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서울에 사는 김선희 씨는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병원비와 간병으로 정신없이 버티던 어느 날 평생 친구라 믿었던 이정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던 사이였습니다. 혹시 병원에 잠깐만 와줄 수 있겠니? 내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라는 부탁에 돌아온 대답은 아이고, 미안해, 나 요즘 좀 바빠서였습니다.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이 그 한마디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김선희 씨는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좋은 날에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결국 그녀는 남편의 투병 기간 내내 단둘이 버텼고 퇴원 후에도 그 친구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장영호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를 떠올립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경기 침체로 빚이 쌓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 최규석 씨가 먼저 찾아와 내가 내 사정 다 아니까
필요하면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생겨 어렵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최 씨의 표정은 돌변했습니다. 아, 그게 나도 요즘 힘들어서라며 말을 흐리더니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며칠 뒤 다른 동창 모임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최근 고급 외제차를 새로 뽑았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빚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그날 이후 평생 친구라는 말은 제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진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건 친구의 민낯입니다. 평소에 주고받던 밥값, 생일 선물, 여행 동행 같은 건 우정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가, 아니면 멀리서 구경만 하는가가 진짜 친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면당한 순간 그 상처가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좁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 공백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도 장벽이 됩니다. 이번에도 또 실망하게 될 거야 라는 불신이 깊어지면서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늙어서 진짜 곁에 남는 건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위기의 순간 외면한다면 더는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날에만 어울리는 관계는 사치일 뿐이며 노년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행동이 없는 우정은 이름만 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남는 건 친구 숫자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믿음과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름만 친구일 뿐입니다. 웃음 속에 숨은 계산,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무관심은 결국 내 삶을 더 고립시킵니다. 남은 인생을 허울뿐인 인연에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좋은 날 전용 손님인지 가려낼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가차없이 솎아내야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